전체적으로 이 집짓기 차례,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 자료 차례는 명주실로 집을 짓는 곤충, 그 다음에 잎사귀나 꽃가루로 집을 짓는 곤충, 그 다음에 나무 굴을 파거나 또는 나무 부스러기를 이용해서 집을 짓는 곤충, 그 다음에 흙을 이용해서 집을 짓는 곤충,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한 종씩 아니면 두 종씩 소개를 시간이 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곤충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학계에 보고된 동물의 수가 150만 종이에요. 그 150만 중에서 곤충이 차지하는 수가 3분의 2인 100만 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은 곤충이 지구 어느 곳에서나 서식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오늘도 우리 친구들 그 곤충 보고 왔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사는 곤충은 한 18,000종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온대지방이라서 곤충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곤충들의 그 생김새나 이런 것들이 열대나 아열대 지역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색깔들이 좀 왠지 수수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소박해요. 그런데 이 곤충들이 모두 다 집을 짓고 사느냐? 그렇진 않아요. 곤충들이 사실 집도 없이 그 다음에 그냥 아무 곳에서나 이 험난한 기후 변화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곤충들 중에서는 한 10% 정도는 나름대로 주변에 어떤 그런 물질들을 이용을 해서 아니면은 자기 몸에서 명주실 같은 것을 분비를 해서 집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명주실을 이용해서 집 짓는 곤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명주실을 우리가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보고 갈게요. 명주실은 이제는 실크죠. 그래서 벌써 기원전부터 실크로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명주실을 생산하는 그런 곤충은 누에나방인데 이 누에나방인 경우에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횟수로 이제 이 어떤 그 품종 개량을 해서 지금 굉장히 양질의 그런 명주실을 우리가 얻고 있는데 그러면은 누에나방만 명주실을 내느냐? 그렇진 않아요. 명주실을 생산할 수 있는 곤충은 나비목 곤충이에요. 그러니까 나비목에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나비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비나 나방의 애벌레들은 모두 아랫입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랫입술 샘에서 명주실을 생산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호랑나비가 있는데 호랑나비 애벌레도 소량이기는 하나 명주실을 내뿜습니다. 그래서 이 명주실의 성분을 잠깐 보면 피브로인과 세리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백질인데 먼저 그 주된 그 물질이 피브로인과 P25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 단백질 밖을 누가 감싸고 있느냐? 좀 끈적끈적한 물질인 그런 세리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명주실을 이루고 있는 것은 피브로인의 명주실의 안쪽을 이루고 있는 것은 피브로인 단백질이고 그다음 명주실의 바깥쪽을 이루고 있는 것은 세리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세리신의 끈적끈적한 이런 물질들 때문에 명주실들이 서로 잘 엉겨붙을 수가 있어요. 집을 질 때 이것들이 서로 잘 흡착이 돼야지 되거든요. 또 하나 특징은 명주실은 친수성과 그러니까 물을 좋아하는 성격도 있지만 또 소수성도 있어요. 물을 밀어내는 그런 성질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붙기도 하고 또 어떤 곤충은 요즘 그 연못에 보면은 연꽃, 노랑 어리연꽃 이런 물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물풀들을 이용해서 또 나방 애벌레들이 집을 짓거든요. 그러니까는 연못 위에서 물 위에서 집을 지어도 이 소수성 이런 물질들 때문에 명주실이 잘 버텨낸다. 이제 이런 아주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가 예를 할게요. 이 그림은 뭐냐면은 얘는 텐트 나방이라고 하는 종이에요.
천막벌레 나방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정식 이름인데, 잘 보시면은 여기 한 가운데 애벌레들이 있고 바깥에 지금 약간의 다각형 모양의 명주실을 이용해서 집을 지었어요. 이것은 집단으로 각각 자기들이 명주실을 내뿜어서 자기 주변을 명주실로 텐트 같은 것을 쳤는데, 이게 여러 마리가 치다 보니까는 이런 다각형의 모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있으면은 일단 천적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제가 이제는 먼저 첫 그림에 띄워놓은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은 뭐냐면은 이걸 우리가 나방의 번데기 집이라고 해요. 나방의 번데기 집보다는 오히려 고치라고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곤충은 4단계를 거쳐서 이제 성장을 하는데, 아래 단계, 애벌레 단계, 번데기 단계, 얼음벌레 단계, 이렇게 변태를 하면서 이 성장을 하는데, 이 애벌레인 단계에서 이런 명주실을 이용해서, 왜냐하면은 명주실을 생산할 수 있는 시기는 애벌레 단계거든요. 그래서 명주실을 가지고 있는 애벌레들은 이런 고치를 지은 다음에 그 속에서 번데기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요 고치의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유리산 누에나방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 기후 변화뿐만 아니고 이 개발로 인해서 대형종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얘들은 주로 산속 주변에서 우거진 그 숲 주변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인데, 몸 크기는 어린아이 손바닥만 해요. 굉장히 큰 나방인데, 왜 이름이 유리산 누에나방이냐? 날개를 보면은 날개에 약간 유리창처럼 투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유리가 붙어 있고, 산누에나방은 얘의 과예요. 산누에나방 과에 들어가서 유리산 누에나방이라고 하는데, 잘 보시면은 얘들은 암수가 서로 달라요. 이걸 우리가 암수 이형이라고 하는데요. 자, 위에 있는 게 암컷이고 아래에 있는 것은 수컷이에요. 대체적으로 곤충 세계에서는 암컷의 몸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은 난황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집이 좀 큰 편이에요. 물론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에는 수컷이 훨씬 크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암컷의 몸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얘들이 주로 야행성이다 보니까 얘들은 이제 얼음벌레의 역할이 있어요. 얼음벌레 역할은 단 하나예요. 번식이에요. 번식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얘들이 짝을 배우자를 만나야지 되거든요. 그래야지 유전자가 다양하게 섞일 수가 있어요. 물론 암컷 혼자서도 몸에 난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알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열성으로 될 확률들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곤충들은 본능적으로 배우자를 찾아서 이제 짝짓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짝짓기를 할 때 얘들은 어떻게 하느냐? 밤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시력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얘들은 냄새를 이용을 합니다. 냄새는 페로몬이라고 하는 이 곤충만이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페로몬들이 있는데, 이 페로몬은 화학 물질이 3,000개 이상이 융합된 그런 물질인데, 그 물질을 암컷이 내뿜습니다. 그러면 수컷이 그 페로몬은 공기를 타고 다니면서 숲 전체에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암컷의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자, 수컷은 어느 도구를 이용을 하느냐? 더듬이를 이용을 해요. 더듬이는 곤충에 있어서 이제 우리 사람의 코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위예요. 그래서 더듬이는 제가 이제 얘들을 위성 안테나다 아니면 종합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더듬이를 이용해서 주변의 환경을 잘 알아차려요. 온도가 몇 도인지, 그 다음에 습도가 얼마나 되는지, 풍향은 어떤지, 천적이 가까이 오는지, 특히 중요한 거는 자기 배우자가 내는 냄새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곤충은 자기가 좋아하는 먹잇감이 정해져 있어요. 굉장히 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먹잇감, 예를 들어서 소똥구리 같은 경우는 똥 냄새를 맡아서 얘들은 참나무 잎사귀를 좋아해요. 그래서 참나무 종류의 잎사귀를 냄새를 더듬이를 통해서 맡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수컷의 더듬이는 암컷의 더듬이를 냄새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고, 거기에 비해서 암컷의
더듬이는 굉장히 왜소하죠. 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짝짓기가 끝난 후에 이제 얘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9월에서 10월 시기예요. 강원도는 9월 정도, 그 다음에 남부지방은 아마 11월 초까지 얘들이 활동을 할 거예요. 얼음벌레의 수명은 일주일에서 열흘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 짧은 시간에 자, 짝짓기를 마친 후에 이렇게 알을 낳았어요. 보통은 식물에다 낳는데 이 경우는 굉장히 급했나 봐요. 자기가 우아한 요게 이 안에서 번데기가 있었는데 번데기에서 얼음벌레가 우아를 한 거거든요. 그 자기가 우아한 번데기에다 그 고치에다가 알을 낳는 경우가 있고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 고치에서 탈출한 얼음벌레가 가을에 알을 낳은 후에 자, 알로 월동을 합니다. 알로 월동한 후에 이제 이듬해 봄이 되면 4월 정도가 되면은 여기에서 애벌레가 이제 깨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유리산 유해나방 같은 경우에는 한 살이 시작이 언제냐? 9월에서 11월 사이예요. 그러니까는 알을 낳는 시기부터 우리가 한 살이의 시작을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들이 자, 일령 애벌레. 그러니까 처음에 알에서 깨어나면은 부화가 되면은 무조건 우리 사람으로 치면 한 살을 먹는다라고 하거든요. 일령 애벌레. 그 다음에 얘가 열심히 먹고 허물을 벗으면은 이령 애벌레가 되고요. 또 이령 애벌레가 또 허물을 벗으면 삼령 애벌레 이런 식으로 해서 곤충은 단계적으로 애벌레가 성장을 해요. 오령 애벌레까지 가는데 일령 애벌레에서 오령 애벌레까지 가는 시기는 얼만큼 걸리냐? 한 보름 정도 걸려요. 그 시기에 이제 다 자란 다음에 얘가 뭐를 해야 되느냐? 얘 몸에서는 계속 뭐가 나오느냐? 명주실을 내뿜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이 활동을 할 때도 자기 몸이 떨어지지 않도록 명주실을 자기 몸과 잎사귀에 붙인 후에 이제는 식사를 하기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 이게 주둥이거든요. 이쪽이 이제는 주둥이 안쪽에서 이제 아랫입술 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얘들이 이제 명주실을 내서 요거는 지금 명주실을 이용해서 자기 몸을 계속 휘감고 있는 중이에요. 이 명주실로 고치를 만드는데 이게 집짓기죠. 요 걸리는 시간은 제가 이제 계산을 쭉 해보니까는 하루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몸이 보이고 있고 이게 겹겹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겹겹이 쌓이게 되면은 이런 모양의 고치가 된다. 아마 이제는 겨울에 지금은 아직 없고요. 겨울 정도에 11월부터 한 3, 4월 정도 산행을 하다 보면은 빈 이 고치가 보일 거예요. 이 속에는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이미 9월에서 10월 사이에 11월 초까지 얼음벌레가 우화를 했던 흔적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안전하냐? 집을 지었을 때 그렇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비교적 집을 짓지 않는 곤충에 비해서는 훨씬 안전하지만 얘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생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기생을 당했는데 이건 누구냐? 송장벌레가 와서 이 안에 있는 번데기를 이제 먹은 거고요. 요 안은 뭐냐? 파리가 와서 또 기생을 해서 이게 파리 구더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집을 짓기는 하나 안전하지는 않다. 이제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지금 우아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알은 이런 식으로 나요. 이게 이제는 9월에서 11월 사이에 알을 이렇게 낳는다는 얘기고요. 자, 이거는 알 낳고 나서 이제 어미가 거의 날개가 찢어져 있죠. 이제는 죽기 일보 직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명주실은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다음 재료로 넘어갈게요. 자, 거위벌레가 있어요. 거위벌레는 딱정벌레목에 들어가요. 몸이 딱딱한 곤충을 우리가 딱정벌레라고 하는데 이름이 거위벌레예요. 왜 거위벌레냐? 몸을 잘 보면은 이거 제가 다음 자, 이 종은 목이 좀 짧기는 하지만 거위벌레 대부분은 목이 조금 긴 편이에요. 그래서 거위하고 비슷하다라고 해서 거위벌레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거위벌레의 특징은 뭐냐면 요람을 지어요. 엄마가 알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요람을 짓는데 그거는 사람이 거의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정교한 그런 요람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위벌레 하면은 그냥 바로 요람을 짓는 곤충이다. 그래서 이 요람을 하나 짓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은 하루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한 마리가 한 개체가 일생 동안, 그러니까 얼음벌레가 사는 기간은 한 일주일밖에 안 되니까 그 기간 동안
요람을 지을 수 있는 개수는 20개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은 곤충은 알을 200개에서 하루살이 같은 경우는 3,000개도 낳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집을 짓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예요. 보면은 암수가 이런 식으로 달라요. 암컷은 여기 머리, 정수리의 전무늬가 굉장히 크고 암컷은 작은 편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암수를 구분을 합니다. 자, 거위벌레는 집은 누가 짓느냐? 암컷이 짓습니다. 수컷은 곤충 세계에 있어서 수컷은 유전자를 전달하는 거 이외에 그 다음에 그렇게 그다지 중요한 일을 하지 않거든요. 보면은 자, 이 암컷이 그러면 집을 어떻게 질 거냐? 얘들이 먼저 잎사귀로 와요. 이걸 설명하기 전에 이 거위벌레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식물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 거위벌레는 주로 느티나무나 그 다음에 느릅나무를 좋아하거든요. 얘들한테 아까시나무 잎사귀를 갖다 주면 절대 짓지를 않아요. 왜냐면은 애벌레가 아까시나무 잎사귀를 안 먹거든요. 이 종은 오로지 느티나무나 느릅나무만 먹고 살기 때문에 느릅나무 주변을 와요. 먼저 와서 이 잎사귀에 다른 벌레가 있는지 아니면은 잎사귀가 시들었는지 이것을 먼저 확인을 해요. 왔다 갔다 걸어 다니면서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한 후에 뭐를 하느냐면은 잎사귀의 이 위쪽에, 그러니까 이게 잎사귀가 있으면은 한 5분의 1 지점 옆구리 쪽에서 옆에서 주둥이를 이용해서 이것을 가위질하듯이 오려요. 자, 오리는 장면이 아마 있을 건데 이렇게 오립니다. 오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여기 이 주매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천적이 가까이 오거나 자기가 위험을 느끼면은 이것을 포기하고 다른 잎사귀로 또 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잎사귀를 지금 이렇게 오렸어요. 오린 후에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자, 이런 스타일은 어떻게 오렸느냐면은 이게 L자 모양으로 오려요. 곤충마다 이 거위벌레마다 오리는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얘는 L자형으로 오린다 그래서 L자 무늬형 이렇게 그 요람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오린 다음에 얘가 어디를 가느냐? 잎사귀 뒤로 가요. 잎사귀로 뒤로 가서 뭐를 하느냐면은 이렇게 인맥을 따라서 주둥이로 인맥에 흠집을 내요. 왜 그러냐면은 잎사귀를 약간 시들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말아서 올리려면은 이게 뻣뻣하면 물기가 많으면은 올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잎사귀를 좀 약간 시들게 하기 위해서 뒤에 흠집을 내게 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다시 잎사귀 아래쪽으로 맨 아래쪽에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제 잎사귀를 말기 시작하는데 얘한테는 도구가 하나도 없어요. 도구가 뭐냐? 다리 힘으로 말아요. 다리하고 주둥이를 이용하는데 다리를 잎사귀를 양쪽을 꼭 그냥 계속 쥐어요. 쥐는 힘에 의해서 잎사귀가 점점 이렇게 좀 오그라들거든요. 이제 오그라들면은 그것을 김밥 말듯이 위로 이렇게 이제 한 땀씩 그렇게 말아 올라갑니다. 자, 이거는 지금 계속 다리 힘으로 잎사귀를 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집을 짓는 게 이렇게 수월한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어떤 종은 짝짓기를 마치기도 했지만 어떤 종인 경우에는 잎사귀를 이용해서 요람을 만드는 그런 과정 중에 짝짓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짝짓기를 한 후에 수컷은 보통 횡하니 가버려요. 아니면은 가끔 망을 봐주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수컷은 다른 암컷을 찾아 떠나고 암컷은 그대로 짓던 집을 계속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반을 접어서 말아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모두 다 다리 힘을 이용해서 짓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한 세 번 피치 정도 마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바퀴, 두 바퀴, 한 세 바퀴 정도 만 후에 얘가 주둥이로 여기에 구멍을 내요. 구멍을 낸 것은 뭐냐면은 얘가 알을 이 속에다가 낳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알 낳는 그 과정이 굉장히 정교한 거예요. 계산된 거예요. 그래서 알을 낳은 후에 그 옆에 있는 알이 지금 거위벌레 알이거든요. 알을 낳은 후에 계속 말아서 올리고 그 마지막에 아까 L자형으로 잎사귀를 재단을 했거든요. 그 재단한 잎사귀를 교묘하게 말았던
본체와 함께 끼워 넣어서 이게 바람에 불어도 흔들리지 않게,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게, 이게 펴지지 않게 그런 식으로 이제 끝 처리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색종이로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뇌 용량이 내가 곤충보다 몇만 배가 훨씬 더 큰데도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훌륭한 이런 그 요람 짓는 전문가다 이렇게 돼 있고, 애벌레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 안에서 이런 집에서 애벌레가 아까 알 낳잖아요.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이 겹겹이 쌓인 잎사귀 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잎사귀를 먹고 살고 그 안에서 또 번데기까지 된 다음에 얼음벌레로 변신을 해서 그 다음에 잎사귀를 뚫고 밖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꽃가루를 이용해서 육아를 하고 집은 나뭇잎을 오려서 짓는 종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가위벌이라고 있어요. 말 그대로 얘들은 잎사귀를 이런 식으로 가위로 오리는 것처럼 잘 오려요. 그래서 이름이 가위벌인데, 이 가위벌은 꿀벌의 가족이에요. 꿀벌하고 사촌격이 되는 그런 가족이다 보니까 잎사귀를 이렇게 동그랗게 오려서 어디에 가져가느냐면은 주로 이 대나무통이나 아니면 쇠파이프 같은 원형 관 같은 그런 관에 가져가요. 그러니까는 우리 주변에는 주로 대나무로 만든 어떤 그런 구조물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컨테이너에 이렇게 왜 이렇게 창살 보면은 안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쪽에 뭐를 가져가느냐? 잎사귀를 오린 것을 가져가서 집을 왜 꽃갈콘 이렇게 겹쳐놓은 것처럼 그렇게 잎사귀를 겹쳐놓은 후에 이제 꽃가루를 따서 그 안에다가 꽃가루를 넣고 이제 알을 낳는 종이에요. 한번 볼게요. 지금 얘들은 특이하게 꽃가루를 어디로 모으냐면 배로 모아요. 꿀벌은 뒷다리에 모으는데 배에 이게 털이 굉장히 보송보송하게 있는데 거기에 꽃가루가 잘 묻도록 돼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모으는 종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밖에 이제 얘들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은 훨씬 더 경이로워요. 그러니까 배를 이용해서 뭐 코스모스나 아니면은 뭐 벌개미치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야생화에 자기 배를 문지르거든요. 문지르듯이 하면서 꽃가루를 이제 묻히는데 한번 과정을 잠깐 볼게요. 자, 이게 아까 왜 나뭇잎을 오린다 그랬어요. 오린 것을 얘가 다리하고 주둥이를 이용해서 끌어안고 어디로 가느냐? 지금 여기 나무 구멍 속으로 들어가요. 나무 구멍이 아마 누군가가 이게 좀 뚫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런 걸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겠죠. 자, 이게 끌고 들어갔죠. 들어가서 또 이제는 유턴해서 나와요. 나온 다음에 다시 또 오려서 또 갖다가 넣어요. 그러니까는 이것들을 계속 이제 겹치는 거예요. 서로 겹치면은 안에서 나뭇잎으로 만든 관이 생기거든요. 그 후에 이제 아까 말한 여기 지금 배에 보면은 꽃가루가 묻어 있어요. 이 꽃가루를 아까 지어놓은 그 잎사귀 그 관집에 그 안에다가 이 꽃가루를 터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 번, 그러니까 수십 번 아니면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꽃가루가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은 거기다가 알을 낳고 그 꽃가루 위에 놓인 알에서는 이제 애벌레가 깨어나서 애벌레가 결국은 꽃가루를 먹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이 가위벌이나 꿀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식물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식량 조달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그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어서 이제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자, 보면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생겼어요. 번데기들이 요게 지금 다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은 이렇게 대나무 통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연구소에 대나무 통을 설치를 해놨어요. 해놨더니 지금 집을 몇 개를 졌냐면은 한 10개 정도 이상을 지은 것 같아요. 대나무통 하나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월동을 하는데 한번 번데기 볼게요. 번데기 이렇게 생겼어요. 벌의 번데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벌 한번 볼까요? 말벌은 이제 재료가 뭐냐? 섬유질이에요. 나무 부스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나무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는 썩은 나무든 만약에 도심 주변에 나무가 없다 그러면은 얘들은 뭐를 가지고 이용을 하느냐? 전단지, 왜
어디 벽에 붙어 있는 전단지도 결국은 나무로 만든 그 섬유줄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것들을 긁어다가 집을 짓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얘는 누구냐면은 우리 굉장히 무서워하는 말벌 종류 중에서 뱀허물 쌍살벌이라고 하는 종이에요. 이 뱀허물 쌍살벌은 지금 아마 우리 밖에 나가면은 뱀허물처럼 길게 돼 있는데, 자, 제가 그림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뱀허물 쌍살벌, 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뱀허물처럼 지어서 이름을 뱀허물 쌍살벌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현재 7월이죠. 7월은 완전히 왕국의 최성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길도로, 그러니까 길게 지금 집이 지어져 있는데, 자, 보면은 다시 제가 어느 위치로 갈게요. 뱀허물 쌍살벌 한 사리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뱀허물 쌍살벌이 맨 처음에 언제 얘들이 나오느냐? 여왕벌인 상태로 월동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 그 나무 그루터기나 아니면은 낙엽 속이나 아니면 동굴 속에서 각자 한 마리씩 월동을 하다가 봄이 되면은 얘들이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자기 이제 영양 보충을 해요. 왜냐하면 겨울 내내 거의 이제는 기초적인 물질 대사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배가 굉장히 고프거든요. 그래서 3월에서 4월 초 사이에 여왕벌이 돌아다니면서 꽃꿀도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양을 보충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왕벌 혼자서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왕벌이 지금 보면은 집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집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 재료는 나무예요. 나무니까는 요거는 그 주변에 왜 썩은 나무들이 꽤 있거든요. 만약에 썩은 나무가 없으면 우리 집의 기둥도 얘들이 긁어갈 수가 있어요. 큰 턱을, 주둥이를 이용해서 이 나무 그 섬유질을 긁어가는데, 긁어가서 방을 하나를 짓기 시작을 해요. 방 하나 짓는데 보통은 하루 이상이 걸리거든요. 방 하나를 짓고 그 다음에 알을 하나를 낳고 그 다음에 또 방 하나를 짓고 또 알을 하나를 낳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방을 짓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때는 일벌이 없기 때문에 여왕벌 혼자서 모든 일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멀티 플레이어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요거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은 지금 밤이에요. 밤이 됐을 때 여왕벌이 지금 알 위에서 지금 딱 품고 있어요. 잠을 잘 때 자기가 지은 지금 이 집들을 꼭 끌어안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체온을 이제 따뜻하게, 그러니까는 이 벌집 속에 들어있는 알들의 그 체온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끌어안고 있고요.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에는 지금 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지금 이게 한 7개 정도 되는데 아마 7일 걸려서 집을 지었을 거고요. 모든 방에는 알들이 있습니다. 자, 요 시기는 한 달 정도 지났을 건데요. 그러니까 여왕벌이 활동하고 나서 한 달 정도, 그러니까 5월 정도 될 거예요. 그때는 자, 알에서 애벌레들이 지금 깨어난 게 눈에 보여요. 자, 오른쪽에는 알들이 있고 그 앞쪽에는 지금 애벌레들이 지금 다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애벌레들은 뭘 먹고 사느냐? 애벌레들은 육식이에요. 육식이 돼서 여왕벌이 뭐를 해야 되느냐면은 밖에 나가서 나방 애벌레나 다른 힘약한 곤충들을 데려와야 돼요. 네. 데려와서 얘들을 이제는 먹이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고된 거죠. 그러니까는 집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애벌레들을 돌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알을 낳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애벌레가 자라요. 애벌레가 자라면은 또 어른벌레가 뭐를 해야 되느냐, 여왕벌이 뭐를 해야 되느냐, 집을 증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벌레 몸 크기에 따라서 집의 크기도 훨씬 더 크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왕벌이 굉장히 바쁘다. 지금 그래서 이제 집도 확장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 신축도 하게 되고, 요거는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애벌레들에게 먹일 그 사냥감을 지금 이렇게 요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요리는 그냥 간단해요. 주둥이를 이용해서 이걸 잘근잘근 씹어요. 씹은 다음에 동그랗게 경단을 만들어 가요. 경단을 만들어 가서 자, 누구한테, 자, 이거는 매미 몸속에 들어가서 매미 몸속에 들어있는 살점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경단 보이죠? 그림에 경단을 가지고 각 방마다 다니면서 방 속에 들어있는 애벌레들에게 일일이 먹여줘요. 먹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느냐, 더워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름이 너무 덥다 그러면은 날개짓을 해서 부채질을 해서 이제 방 온도를 낮춰주기도 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여왕벌이 키운 덕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집이 많이 완성이 됐고 여기에 보면은 고치가 생겼어요. 집 입구가 막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더 이상 애벌레를 키우지 않아도 돼요. 여기에서는 번데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번데기에서 일벌이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첫 번째 아마 일벌 첫 딸일 거예요. 일벌은 다 성별이 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이 말벌집이 굉장히 빠르게 급속도로 이제 이게 왕국이 번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로소 뭐를 하느냐? 여왕벌은 알을 낳는 역할을 하고 일벌들이 집을 짓고 그다음에 동생벌들을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7월 정도 되면은 이렇게 번성을 하게 되고 요때 돼서 자, 여왕벌이 누구를 낳느냐?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수벌이 될 알을 이때 낳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아마 7월이고 8월 정도면 수벌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벌이 나오게 되면은 여왕벌은 죽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주벌이죠. 공주벌과 수벌이 이제 짝짓기를 해서 차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그 한살이를 시작을 그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말벌은 한살이 기간이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끝난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혼인 비행을 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한 8월에서 9월 사이에. 요때 한 번만 수벌이 나오고 나머지는 모두 다 그 여왕벌은 딸이 될 알을 낳습니다. 자, 여기 지금 수벌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수벌 구분하는 방법이 여기 지금 얼굴이 하얀 아이들이 수벌이에요. 저기 안쪽에 얼굴이 하얗지 않은 종들은 개체들은 암컷이고 그래서 아무튼 이 말벌들은 9월이면은 한살이가 이제 종료가 되고 그럼 우리가 천적이 누구냐? 말벌 또 꼬마 장수 말벌이라고 있어요. 이 쌍살벌의 천적은 꼬마 장수 말벌인데 얘들도 애벌레들이 육식을 하기 때문에 자기 애벌레들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쌍살벌이나 꿀벌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에서는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다. 이게 장수말벌인데 이렇게 주둥이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걸로 풍뎅이도 이게 사냥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쉽게도 장수말벌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외래종인 등거문 말벌이 거의 70~80%를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집 짓는 곤충 외에 다른 일반 곤충들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뒤에 이게 더 있는데 그 시간이 아마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준비한 그 자료는 다 얘기 못하고 여기까지 강의 종료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은 이미 여왕벌은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일벌과 그 수벌들이 모두 다 탈출을 한 거예요. 한살이가 다 끝난 장면이에요. 이 벌집은 재활용은 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벌집을 사용하느냐면은 다른 곤충들, 뭐 노린재나 집게벌레나 다른 곤충들이 은신처로 사용을 합니다. 질문 있으면은 질문 받겠습니다.